안녕하세요. MBN B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크립토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립토 이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부 이수연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수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는 어떤 질의가 오갔었나요? 네, 먼저 업비트의 자전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상장 폐지와 투자자 사전 고지에 대한 질문, 또 그리고 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습니다. 먼저 송치영 두나무 회장의 구체적인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송 회장은 지난 2017년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자전거래했다는 혐의로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대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의혹들은 모두 검찰의 주장이라면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541개의 코인 상장 폐지, 또 이에 대한 투자자 사전 고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거래 지원 종료를 할 때는 2주 전에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이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을 받는 절차가 있다면서 네. 해당 절차는 진행됐다고 답했고요. 이와 함께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긴다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개장 초기에 아무런 규칙이나 제도가 없었지만 업비트는 계속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투자자 보호에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올해 들어서 그 업권법 입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걸쳐서 강력하게 네. 좀 얘기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지요? 굉장히 아쉬움을 좀 표했습니다. 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신은 개장 초기여서 아무런 룰이 없었고 지금도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업비트는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여전히 없다. 관련된 룰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 5년 동안 본인이 두나무 대표를 하면서 국회와 정부 인사 측과 만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했지만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용이 안 된 점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업권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대표가 출석을 하긴 했지만 최대의 주주인 송치영 회장이 소환되지 않자 논란이 일었었죠. 이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무위 측은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송 회장 대신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건데요. 네. 송 회장은 현재 하이브와의 합작 법인 레벨스 사업 론칭을 위해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회사의 국내 사업은 이석우 대표가 총괄하고 있는 만큼 회사 경영에 대한 내용은 송 회장보다 오히려 이석우 대표가 더 잘 알고 있다. 이 대표가 국감에 나가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출석하지 않았던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게도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좀 벼르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 어떤 것인가요? 사실 아로하나 토큰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4월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개당 50원에 상장된 이후 10만% 넘게 급등을 하면서 네. 이 개당 5만 3천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됐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로하나 토큰을 발행한 한컴과 또 거래소인 빗썸이 사전에 상장일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상장일 협의에 대한 근거로 이 한컴에서 코인 상장 업무를 맡았던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에 대해서 이 통화 녹음 파일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통화 내용에서 빗썸이 일방적으로 상장일을 연기해서 빗썸 대표였던 허배경 전 대표를 만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허배경 대표와 전주성 빗썸 실장을 만난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이 상장 심사 단계에서 만났을 뿐 상장일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국정감사 소식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 1조 원 상당의 수상한 외환 거래가 감지됐고 또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해외에서 넘겨받은 디지털 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판 뒤에 이 일본과 중국의 공범과 짜고 9,300여 원을 중국과 일본으로 불법 송금해서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9명이 기소됐습니다. 네. 이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수상한 외환거래의 실체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시세 차익 거래라는 게 검찰이 내린 중간 결론입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네.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보다 많게는 20%까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두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이 해외에서 사들인 디지털 자산을 국내에서 팔고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차익을 거둔 겁니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조직은 이 일본과 중국에 공범을 둔 불법 해외 송금 조직 두 곳인데요. 이들 조직은 이 앞서 말씀드린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한 뒤 이익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겁니다. 이 일본 송금 조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 현지 공범들이 보내온 3,400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면서 이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4,957억 원을 모았습니다. 네. 이 자금을 일본으로 보낼 때는 정상적인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증빙 자료를 꾸몄고요. 이 중국 관련 조직도 중국 공범들이 보낸 디지털 자산을 국내에서 거래하고 매각 대금 4,391억 원을 중국과 홍콩 등의 계좌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 시중은행 지점장까지 가담을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숨은 조력자로 알려진 52살 A씨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A씨가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두 조직의 외화 송금이 이 정상적인 수입 대금 지급인 것처럼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허위 내용을 입력했고요. 또 해당 거래에 대한 의심 거래의 경고를 본점 보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했고 이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이 외에도 공범에게 은행 내부에서 경고 시스템이 발동했을 때 회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등 네.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사진은 뭔가요? 이 흘러간 자금을 네. 이렇게 숨겨둔 것으로 알려져서 이런 이제 뭐 네. 예, 굉장히 지금 현금도 엄청난 네. 금액일 것 같고 외제차도, 차량도 네. 다양한 차량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 대구지검 이번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어떤 고가의 외제 차량과 네. 이런 것으로 이제 바뀐 것이죠. 이 네, 뇌물이나 맞습니다. 뭐 어떤 대가성 그런 금액들이 예. 네, A 씨는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네. 이게 사실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이 재정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차익 거래를 하는 것을 사실 코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덩치 자체가 굉장히 큰 1조 원 상당의 수상한 외환 거래이고 실제로 네. 이제 우리은행의 은행장이 개입된 굉장히 큰 범죄라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네. 어쨌든 이런 기사가 하나 뜨면 뭔가 거래소를 오가면서 이제 환차익을 좀 받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철렁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범죄가 계속 반복이 되면 가상자산 시장도 굉장히 위축이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29일에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이 미흡하다면서 이 사례들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네.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작년 말에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됐지만 아직은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어제 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또 은행연합회와 사업 재편,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직원들의 유착이라든가 정상을 벗어난 업무 행태가 확인됐다면서 최근에도 추가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고 또 이번 주에도 추가 자료를 넘길 게 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로 발표돼서 앞으로 사실관계 어떻게 확정될지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사건에 대한 향후 수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검찰은 이 대규모 디지털 거래 자금원 또 일본과 중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의 행방을 추가로 추적 중입니다. 앞서서 국가정보원까지 이 사건에 좀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대북 송금설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공범 8명에 대해서 해외 공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외환 거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 수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점과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또 송금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 관련 소식인데요. 법원이
권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진표 서울 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또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유 씨의 입사 시기와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이 범행에 관여한 범위나 책임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유 씨가 싱가포르로 출국한 이후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비자 신청과 발급 일 등은 코인 폭락 이전에 결정이 됐다고 보고 이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자진해서 귀국을 했고 또 국내 일정한 주거지도 있고 가족도 있기 때문에 출국 정지 처분으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이 테라폼랩스 업무 총괄팀장인 유모 씨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혐의를 받았었나요?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네.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 조종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사실 네. 이제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 사실 자본시장법상 어떤 시세 조종 관련한 그런 혐의였던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 거의 국내에서 치는 첫 번째 구속영장이거든요. 네, 권도영 씨를 맞습니다. 제외하고는. 네. 이게 첫 번째부터 이렇게 어그러지면 검찰 입장이 좀 난처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향후 이 계획된 수사에 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기각 사유 중에 하나인 이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유 씨에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디지털 자산부 이수연 기자 모시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